이제까지 정치 영역에 대해서 다루었죠. 정치 영역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 이상 아는 거는 아주 전문적이니까. 그래요. 이 정도만 확실히 알아도 많이 아는 거예요. 국가가 무엇인지, 그렇죠. 정치 영역이 무엇인지. 잘 모르죠. 뭐 국가는 막 무엇이다 무엇이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확한 내용이 없죠. 정치 영역 또한 그렇고. 그래요. 뭐 이 정도만 알면 돼요. 많이 아는 거예요, 이 정도 알면. 그래요. 또 몇 가지 하늘나라의 법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늘나라의 법을 찾아야 돼요. 하늘나라의 법을 찾아야지 현실에서 하늘나라를 실현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래야 고통받는 사람도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하늘나라 법만이 세상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걸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왜 그래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연을 보고 있으면,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자연을 보고 있으면 그 속에서 섭리를 발견할 수 있죠. 보통 자연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요.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법칙에 바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법칙이 없는 건가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칙이 없으면 발견할 수도 없고 이용할 수도 없잖아요. 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발견하고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과학기술 없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짐승들이 누리지 못하는 풍요를 누리죠.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 자연의 법칙은 뭔가요?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만져지나요? 안 만져지죠. 뭔가요, 그건 도대체?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바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법칙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는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존재는 뭐예요? 물질과 공간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인 거죠.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사회 현상을 한번 가만히 지켜보세요. 사회를. 사회가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곰곰이 자세히 관찰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회 역시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법칙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다양한 원리들을 언급했죠. 그 원리가 법이죠. 이 사회를 이루어지게 하는 법이에요. 자의적으로 지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법을 알고 실천하려 해야 되겠죠. 그 법을 이루어지게 한 존재가 누군가요?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요. 그 법이 과연 인간에게 해로운 것인가? 그래서 장시간에 걸쳐서 유심히 관찰해봤죠. 인간에게 해로운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죠. 그래요.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야 되겠죠. 그 법칙을.
법칙에 따라 살아야 되겠죠. 법칙을 이용하고 그런 거예요. 인간이 그 자연의 법칙을 어기겠다고 벼랑에서 뛰어내리면 날 수가 있나요? 그냥 죽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회를 이루어지게 하는 법칙을 어길 수가 없어요. 어기면 죽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왜 그래요? 그 법칙은 누가 이루어지게 한 거죠? 세상을 이루어지게 한 존재예요. 그리고 그 법칙을 잘 따르면 인간들에게 많은 은혜가 오죠. 그래요. 그게 신의 뜻인 거예요. 신의 뜻을 어기게 자기가 더 잘났다 생각하고 신의 뜻을 어기는 건 어떤 건가요? 결과가 좋을까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냥 보고 있으면 답답하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잘못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법을 어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하늘나라의 법을 찾고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뜻을 실천하고. 왜? 어긴다는 건 뭔가요? 자기가 이 세상을 이루어지게 한 존재보다 더 잘났다 생각하는 거죠. 그 뭔가요? 죄인 거예요, 죄. 그걸 알아야 돼요. 죄인 거예요. 큰 죄겠죠. 이 세상을 이루어지게 한 존재가 이 세상만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 세상도 이루어지게 하겠죠. 다른 존재가 아니라 했죠. 그런 거예요.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법을 찾으려 하고 잘 지키려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인간의 마음에 뭐가 나타나나요? 하늘나라의 법이 나타나죠. 자연에 있는 하늘나라의 법이든 사회에 있는 하늘나라의 법이든 인간의 마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마음에 나타난 하늘나라의 법을 인간이 영혼이 인식하고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요? 인간이 없다고 가정하고 하늘나라의 법을 인식하고 이용하는 존재는 누구죠?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인간의 마음에도 하늘나라의 법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가능하게 했나요? 신이 가능하게 한 거죠. 왜 그래요? 인간이 역시 마음을 이루어지게 한 존재나 세상을 이루어지게 한 존재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세상을 이루어지게 한 존재죠. 그래요. 그 인간은 신과 같이 하늘나라의 법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누가 가능하겠죠, 그거를? 신이 가능하게 한 거예요. 하늘나라의 법을 인식하고 사용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 거죠? 신과 같은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 수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누구에게만 그게 허가됐나요? 인간에게만 허가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신하고 동일하지는 않지만, 신의 능력과 동일하지 않지만 신과 같은 능력의 신의 능력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뛰어난 능력을 인간은 지니고 있는 거예요. 넓고 넓은 하늘, 푸른 하늘보다, 그리고 돼지보다, 무생물인 돼지보다도 인간은 더 뛰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어때요? 자기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신과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여타 동물처럼 욕망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냥 짐승처럼 살아갈 것인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신이 어떤가요? 인간에게 한없이 사랑을 베푸나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육체가 인간이라서 인간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신은. 육체가 인간이라도 하늘나라의 법을 어기면 죽이죠.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육체적 관점에서 인간 짐승을 가르는 거는 인간이지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인간은 존귀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가장 비천한 존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선택해서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인간은 신과 같은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존재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가장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요. 하늘나라의 법을 많이 찾았죠. 제법 많이 찾은 거예요. 한 13개 찾은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야 되겠죠.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가겠죠. 그랬어요. 시장과 자본을 지키며 발전시켜야 한다. 확인했죠. 현실에서도. 딸린종아. 시장과 자본을 파괴하는 자는 교화하거나 죽여라. 당연한 거죠. 확고한 의지를 지녀야 되는 거죠.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만 알아도 돼요. 이것만 지켜도 잘못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했죠. 의지가 사라지면 모든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확인이 가능하죠. 저절로 된 건 없어요. 자본과 시장을 발전시킨 나라들도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한 거죠. 또 그거를 강인한 의지를 고수할 때 또 잘 되고, 또 어느 순간 그 의지가 사라지면 몰락의 길을 걷고. 그래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평화적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많은 희생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도 어때요? 가장 민주적으로 시장과 자본을 발전시켰다 하지만 남북 전쟁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죠. 그래요. 어떻게 보면 한국만큼 희생 없이 된 경우가 없어요. 물론 중간에 이제 시장 자본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뭐 어떤 일이 있었어요. 5.18이 있으면서 제법 많은 한 2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다치고 사망했지만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작은 희생이에요. 물론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전 세계의 경우를 살펴보면 굉장히 작은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물론 아직도 그런 문제는 많이 있죠.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군인들이 개입했고 또 전두환 대통령이 때 발생한 일이죠. 그래서 잘 안 풀리는 문제죠. 한국 내에서는 또 지역 감정도 생기고
그 전부터 그래서 뭐 그 자세히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뭐 함부로 말하긴 그렇다만 안 풀리는 거죠. 그거야 뭐 다 뭐 살다 보면 이제 생기는 업이니까 뭐 각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지 참견할 문제는 아니겠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희생이 대한민국은 아주 작게 적은 편이에요. 그러면서 이룩한 거죠. 성공적이었던 거죠. 엄밀하게 얘기해서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그래요. 자, 그리고 어때요? 자본가와 근로자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선택하였으면 선택의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그리고 사회는 정치 영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본가가 되기 쉬운 조건을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근로자도 좋겠죠. 자본이 많이 생겨야지. 또 자본의 생산성이 좋아져야지 근로자도 좋은 거예요. 직업도 잘 생기고 개인이 가져가는 소득도 커지고 그래요. 그리고 자본가 근로자는 누구나 선택할 수 있게 되고 누구나 자본가가 될 수 있는데 될 수 있고 누구나 큰 돈을 벌 수 있다면 좋은 사회인 거예요. 그게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뭐예요? 공직자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욕망 실현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지 말라. 그렇죠. 이건 뭐예요? 정치 영역에 부여된 생산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역사적으로 두 가지 기능이 있다 했죠. 공직자들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기능, 그리고 생산 기능. 원래 기능은 생산 기능이죠. 생산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야 되겠죠. 뭐 뇌물 받고 그러면 안 되겠죠. 뇌물 받고 약탈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상한 거 실행하려 하고 사회주의 이런 거 하려 하고 또 사회주의의 일부러 할 수도 있겠죠. 뭐 토지 공개념 이러면서 막 사람들 자극하면서 그런 짓 하면 못 쓰는 거예요. 잘 보면서 하늘나라의 법을 실천하려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복지 제도들 막 만들려 하고 그런 짓 하면 안 되겠죠. 그래요. 또 딸린 조항이 뭔가요? 공직자 역시 생산자임을 알라. 그렇죠. 공직자들이 지닌 생산 기능이 있다 했죠. 그걸 잘 수행하라는 거예요. 도와주고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이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좋아지겠죠. 정치 영역이 타락하면 가장 폐단이 심하다 했죠. 북한이나 베네수엘라 보면 알 수 있죠. 사회 전체 비용을 줄여 사회 구성원들이 부담을 줄이고 풍요를 누리게 하라. 그래요. 정치 영역의 구성 원리를 얘기해줬죠. 생산 기능, 예를 들어 치안이나 국방은 왜 그래요?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죠. 또 생산자 각각이 부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뭐 도로 건설이나 뭐 그런 큰 그런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조건이 안 되는 곳에서는 정치 영역이 해야 되겠죠. 생산 기능을 해야 되는 거죠.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구성원들이 부담을 줄이고 풍요를 누리게 하야죠. 대한민국에서도 교육정책이 실패했죠. 그렇죠. 그런 거는 시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정만 하더라도 얼마나 풍요를 누리겠어요. 나쁜 놈들인 거죠. 외면하고 이러면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뭐 새로이 발견한 조항들.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정의가 사회적 정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정의는 뭐라 했어요? 사회적 정의는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사용되는 도구라 했죠. 정의가 그런 걸 했죠. 개인적 정의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유지, 개인의 생존과 발전에 기여하는 도구로 정의가 이용되는 거죠. 예전에 설명했죠. 그래요. 그럼 딸린 조항이 뭐가 되나요?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 정의는 사회적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공정에는 뭐가 있나요? 형식적 공정과 실질적 공정이 있다 했죠. 형식적 공정과 실질적 공정이 이루어지게 하라. 힘써야 되겠죠. 고대부터 보면 공정에 되게 민감함을 알 수 있죠. 대부분 위원들이 다 공정과 관련된 문제인 거죠. 그래요. 어떤 지역적인 공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인종 간의 공정 그런 것도 문제될 수 있겠죠. 성별 간의 공정 발생하는 공정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공정이 어긋나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요. 자세하게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뭐 대한민국에서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르죠. 밀란이 있었죠. 어쩌면 지역 간의 공정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걸 수도 있어요. 우리는 흔히 그냥 좀 시민혁명 비슷한 게 아니냐. 뭐 완전히 물론 시민혁명은 아니지만 또 그게 끝난 게 아니라 했죠. 좀 시민혁명의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이 보긴 하지만 또 알게 모르게 숨겨진 내용 중에서는 이런 공정이 간직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얘기하기가 좀 꺼림칙하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이거는 그냥 짐작인 거지 뭐. 그래 지역 간의 공정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발생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또 뭔가 있나요? 불의에 입각한 구속이 있으면 제거하라. 자유의 얘기인 거죠. 그래요. 이 딸린 조항이 뭔가요? 불의하게 타인을 구속하려 하지 마라. 이런 짓을 사람들이 많이 저질러요. 뭐 개인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정치인들이 특히 많이 저지르죠. 그래요. 집 사면 투기꾼이라고 또 얼마 전에 보면 전세 끼고 사면 투기꾼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규정해서 죄인 아닌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죠. 그게 죄죠. 사실은 마음대로 죄를 규정해서 죄인 아닌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게 죄인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의에 입각한 구속이 있으면 제거하라는 거예요. 자꾸 타인을 구속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신분제도 만든 인간들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불의하게 타인을 구속하려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짓이 나쁜 짓인 거죠. 그래요. 또 뭐가 있나요? 이웃 국가들이 존경하고 적국이 두려워할 정도로 시장과 자본을 발전시켜라. 그래요. 시장과 자본을 자꾸 발전시키면 어떤가요? 거래를 하면 서로 도움이 되죠. 그 친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경받는 거예요. 시장과 자본을 계속 발전시키면 존경받게 되는 거예요.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멸시 당했죠. 못 사는 국가로 해가지고 4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이 멸시 당하나요? 존경은 못 받지만 멸시는 안 당하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국방이 강해지면 적국이 두려워하겠죠. 그래요. 존경을 받는 거는 존경받고 싶다 해서 존경이 받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도 오랜 기간 얘기 적대하지만 맨날 사과하라 하고 그런다고 일본이 대한민국을 존경하나요? 존경 안 한다는 거예요. 잘나져야지 존경한다는 거예요. 본받을 만하고
존경받는 국가가 되라는 거예요. 시장과 자본을 발전시켜서. 그리고 적국이 두려워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시장과 자본을 발전시켜서, 옛날에 시장이 없었지만 자본을 발전시킨 국가가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타국을 은혜도 베풀고 경우에 따라서는 점령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본을 경시하고 자본을 못 살게 되고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조선처럼 멸망당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과 자본이죠. 그래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시장이 필요 없어질 때까지. 그런 일은 수천 년 뒤에나 있을까? 바뀌지 않는 불변인 거죠. 그래요. 좀 그래요. 시장과 자본을 발전시켜서 누구나 존경하고 이웃으로 삼고 싶어 하고 그런 국가가 되라는 거예요. 적국은 두려워하고. 그래요. 그래요. 하늘나라의 법을 잘 지키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